무더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아프리카의 초원 한가운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프리카 물소의 새끼 한 마리가 그만 사자 무리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물소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새끼 물소는 세상을 떠났고 사자 무리들은 모여들어 오랜만에 얻은 고기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노한 어미 아프리카 물소는 이대로 새끼를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느라 정신이 없던 사자 무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군세에 아프리카 물소 무리가 눈앞을 가득 메운 것이죠. 물소들은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듯 느리지만 위압적으로 거리를 좁혀오고 사자들은 이에 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끝이 없어 보이는 물소들이 사자 무리를 둘러싸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초식 동물들 중에는 백세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거대한 동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유순하고 얌전한 동물들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새끼가 사자에게 잡아먹혀도 여전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나온 라이온 킹을 보면 아프리카 초원의 제왕인 숫사자 또한 천지를 뒤흔드는 늑대에 짓밟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이 같은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아프리카의 물소들은 많은 사자들을 저승으로 보내버리거나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기 일쑤인데요. 이상하게도 숫사자 한 마리가 공격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끝없는 물소 무리들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인간들도 매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물소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난폭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끼 물소의 복수를 하기 위해 몰려온 물소들 앞에 사자들은 혼비백산하며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괜한 반격을 시도해보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 아닌 멍청한 행동이죠. 그 누구도 1000마리 이상의 아프리카 물소 대군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마저도 말이죠. 아프리카 물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최소 1.7m에 250kg, 크게는 3.4m의 몸 길이에 1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도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진 휘어있는 뿔은 길이가 1.2m에 이르며 여기에 찔린다면 무서운 숫사자라고 해도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미처 도망치지 못한 사자들이 자신을 포위한 물소들에 맞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큰 위기에 빠질 때도 있는데요. 2014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의 한 곳에서는 수컷 사자 한 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며칠 전부터 다른 수컷 사자 5마리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여왔고 그 탓에 사냥은커녕 움직일 힘도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멀리서 땅을 우르르 울리는 진동이 느껴집니다. 숨을 헐떡이던 숫사자가 이를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수십 마리의 물소떼가 몰려오고 있었는데요. 물소떼가 사자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다가오자 숫사자는 힘겨운 몸을 일으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쳐있던 사자는 끝내 물소떼를 따돌릴 수 없었고 사자 몸무게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사자는 나름대로 최대한 몸을 숙여 크게 다치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숫사자는 온몸에 치명상을 입었고 물소떼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사자왕은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물소떼들은 왜 자신들을 건드리지도 않는 숫사자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아프리카 물소들의 성격이 사납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프리카 물소들은 평소에는 순해 보여도 사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바로 공격 태세를 갖추고 달려오는 예민하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2014년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물소떼에 희생당한 숫사자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하필 이 장소가 수많은 아프리카 물소들이 몰려있었던 곳이라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을 보면 사자는 지친 나머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심한 듯한데요. 하지만 서서히 물소들이 사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내 돌진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아프리카 물소를 가장 많이 해치는 포식자인 만큼 물소들도 이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2017년 10월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서는 어느 날 숫사자 한 마리와 암사자 한 마리가 데이트를 즐기듯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필 그 뒤에 아프리카 물소 20여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압도적인 위세를 내세운 물소들이 먼저 사자에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예쁜 여자와 함께 있으면 괜히 강해 보이고 싶어서 허세를 부리곤 하는데 이 숫사자도 똑같았습니다. 숫사자가 화를 내며 다가오는 물소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물소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물소들은 다시 공격해왔고 어떤 물소는 사자를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숫사자의 위협은 이젠 소용이 없고 사자 커플은 주랭랑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외로운 솔로가 애정 행각을 보이는 커플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은 물소들도 똑같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코끼리, 코뿔소, 하마, 기린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5위에 드는 덩치 큰 야수들인데요. 이들이 한번 들이받으면 그 충격은 교통사고 수준으로 웬만한 경차가 시속 50km 이상으로 들이받는 것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물소의 들이받기 공격을 피했다고 해도 이들은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쉴 새 없는 공격을 상대방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집요하게 퍼붓습니다. 들이받기 공격 다음으로는 뿔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치켜 올리며 찌르기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송곳니로 경동맥을 물어 사냥감을 쓰러뜨리는 사자의 공격은 무척 효율적이지만 물소들을 상대로는 자칫하다가 목숨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아프리카 물소이기에 치타나 표범은 보통 이들에게 접근하지도 않으며 많은 숫자가 모인 하이에나들도 성체 물소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데요. 아프리카 물소가 사자를 압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자들은 야생에서 나일라그와 함께 아프리카 들소들을 잡아먹는 얼마 안 되는 포식자인데요. 사자들은 무리에서 뒤처진 한 마리 아프리카 물소를 주로 기습 공격하는데 아프리카 들소의 등에 올라타 이들의 약점인 척추를 물고 늘어집니다. 혹은 끝까지 아프리카 물소의 뿔 공격을 피해가며 물소가 공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물소의 숨통을 틀어막고 버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아프리카 물소가 강하다고 해도 암사자 한 마리의 무게는 150kg에 육박하며 숫사자는 그보다 더 커서 최대 320kg까지도 나가는 만큼 시간이 지체되면 아프리카 물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가진 체급의 3배에서 4배나 되는 동물을 쓰러뜨리는 사자들이 대단하지만 물소들이 때를 이뤄 나타난다면 사실 이에 대항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괴물들이 수십 마리 수준도 아니고 수백 마리에서 1000마리 가까이 때로 몰려다니니 그야말로 자연재해가 따로 없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도 아프리카 물소를 사냥하려다가 매년 약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 물소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위험한 동물인데요. 아프리카 물소는 아시아 물소와 달리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자에게도 덤벼드는 이들의 사나운 성격 때문입니다. 물소를 제외하고도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가축화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할 만큼 공격적인 동물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의 농가에서는 양봉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아프리카의 꿀벌들은 양봉을 시도할 꿈도 꾸기 어려울 만큼 사납습니다. 이 성질 더러운 꿀벌들이 유럽 꿀벌과 만나 탄생한 혼종이 바로 그 유명한 살인벌 킬러비인데요.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생겨난 이들은 공격하는 대상을 3km까지 따라가며 물속에 숨어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무서운 이들로 차마 말로 하기 힘든 끔찍한 공격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물소를 포함해 많은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사나운 것들이 많지만 이들의 영역을 먼저 침범한다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물소 입장에서도 사납게 나올 이유가 없겠죠. 운 좋게도 아프리카 물소들은 많은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흔치 않은 동물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전염병과 인간들의 많은 사냥 때문에 그 숫자가 꽤나 줄어들었지만 다행히 국가의 관리가 철저해지면서 다시 안정적인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포식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물인 만큼 이들의 생존이 위험해지면 아프리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아프리카 들소들이 잘 살아남아 그 압도적인 군세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